안녕하십니까. 제가 타고 다니는 볼트 EV가 8년 만에 드디어 누적 주행거리 20만 킬로를 달성했습니다. 와, 그동안에 어떻게 타고 다녔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등을 살펴봅시다. 먼저 지금까지의 누적 주행 결과를 봅시다. 누적된 총 주행거리는 20만 300km 가까이 됩니다. 이를 속도별로 구분해보면 시내 주행은 9만 7천 km 정도이고 고속 주행은 약 10만 3천 km입니다. 고속의 비중이 51.5%로 시내보다 약간 더 큽니다. 종합 연비는 킬로와트아워당 7.59km로 집계되었는데요. 공인 수치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연비 운전에 초점이 맞춰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월간 주행거리를 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시내에서는 대체로 매월 800km 이상 꾸준히 달렸고 고속주행의 월별 기복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여기에 월간 연비 변화를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다만 초반보다는 연비에 덜 신경을 쓰다 보니 약간 떨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복잡한 그래프를 연 단위로 묶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4년 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차를 타고 다닌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아이들 나이가 가족여행을 다니기 적당한 시기여서 그랬을 겁니다. 연비도 연 단위로 보면 전체적인 추세를 보기 쉽습니다. 시내 주행 비중이 고속 비중을 추월한 3년 차에 유일하게 킬로와트아워당 8km를 넘었고요. 그 외에는 대체로 전체 평균인 7.59에 근접한 7km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7년 차에는 폭염과 한파로 연비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8년 동안 충전한 전기의 양과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충전량은 약 3만 80kWh입니다. 한 가구가 10년 쓸 전기입니다. 이 중에 완속 충전으로 8,700kWh 정도를 채웠고 급속 충전으로 2만 1,300kWh 정도를 채웠습니다. 급속의 비중이 약 71%로 꽤 높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하기 위해 들인 비용은 298만 원 정도로 킬로와트아워당 99원에 해당합니다. 1km를 가는데 들어간 비용으로 따지면 15원이 약간 안 되었죠. 월간 충전량의 추이를 표로 나타내 보면 이렇습니다. 초반에는 완속 충전기가 저렴하거나 무료여서 많이 쓰다가 특례 요금제가 끝난 후에는 급속 충전 구독 서비스 덕분에 반전되었습니다. 연 단위로 보면 각 시기별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1년 차와 2년 차에는 완속 충전기의 비중이 높게 나왔죠. 3년 차에는 급속 충전기 보급 정책으로 시범 서비스가 늘어서 완속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런 뒤에 5년 차부터는 급속 충전 구독 서비스를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를 완속으로 채웠습니다. 월간 충전 비용의 추이를 보면 앞서의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초반에는 특례 요금제와 시범 운영으로 비용이 많이 억제되어 있었고 특례제도 일몰이 본격화된 2021년 7월부터 비용이 급상승한 후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죠. 연 단위로 묶어보면 좀 더 보기가 편해집니다. 특례 요금제 하에서 급속과 완속을 적당히 섞어 쓰던 1, 2년 차에는 킬로미터당 6원꼴, 급속 충전기 시범 운영이 부쩍 많았던 3년 차에는 무려 2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특례 일몰로 인해 요금이 정상화되면서 5년 차 이후 18원에서 20원 사이 정도가 되었네요. 전체적인 평균인 15원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매년 충전 비용으로 50만 원 안팎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간 충전 단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특례 요금제 적용 당시 저렴한 공용 완속 충전기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40원 정도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1, 2년 차 평균 단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전체 평균이 100원을 밑도는 것도 이 때문이죠. 5년 차 이후 급속 충전 요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구독 서비스와 충전 할인 카드 덕분에 공용 급속 충전 요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충전을 해왔습니다. 4년 차부터 평균을 낸다면 대략 138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만약 8년차 충전 단가를 기준으로 앞서 8년 내내 충전을 해왔다면 얼마나 더 돈을 냈을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1년차에서 3년차 사이에는 연 40에서 50만 원 정도 더 나갔을 것으로 나옵니다. 이후에는 차이가 매년 대략 한 10만 원 이내로 줄어듭니다. 이것을 다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보셨다시피 8년 동안 300만 원 정도를 낸 바 있는데
8년차 충전 단가로 계속 냈으면 약 167만 원을 더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차이가 얼리 아답터라서 본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현 시점에 경제성이 없어졌다고 할 정도는 아닙니다. 연료 비용을 비슷한 급의 휘발유 차량을 몰았을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예시로 사용한 코나의 휘발유 버전을 기준으로 합시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볼트 EV와 주요 특징을 정리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량의 크기나 출력이 엇비슷해서 적당합니다.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요. 반면 보조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2,500만 원 가량 싸게 구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코나에 주요할 휘발유의 가격을 일단 파악해 봅시다. 제가 세컨드카로 타고 다니는 차량의 주유 기록으로 정리한 연차별 평균 휘발유 단가는 이렇습니다. 대체로 리터당 1,600원 내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도별 주행거리를 곱하고 동급의 휘발유 차량의 연비를 나누면 예상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나의 휘발유 버전이 공인 연비대로 리터당 13.9km를 달린다고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300만 원 안팎의 연료비가 들었을 겁니다. 볼트의 8년치 충전 비용으로 1년을 가는 셈이죠. 그 결과를 앞서의 그래프에 추가해서 봅시다. 볼트 EV는 300만 원 정도 나갔죠. 휘발유 버전의 코나로 같은 거리를 몰았다면 8년간 약 2,300만 원이 나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볼트로는 300만 원도 안 냈으니 연료비만으로 무려 2천만 원이나 절약되었겠네요. 심지어 8년차 충전 단가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1,84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돌려 말하면 지금 전기차를 구입하더라도 연간 주행거리가 길다면 여전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차가 법률이나 조례 등의 특례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하이패스 통행료의 요금 감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50% 감면이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감면율을 낮추다가 2028년에 일몰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볼트를 몰았으므로 초창기부터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유료 도로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할인을 안 받았다면 이만큼 냈을 겁니다. 할인을 못 받는 유료 도로는 별로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6년차까지는 거의 반값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다가 7년차부터 감면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게 눈에 띕니다. 아직은 큰 타격이 없지만 10년차가 될 땐 좀 아쉬워지겠죠. 8년 동안 하이패스로 결제한 금액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47만원 정도를 낸 것으로 나왔는데요. 만약 할인을 안 받았다면 459만원 가까이 냈을 겁니다. 210만원 넘게 혜택을 본 셈입니다. 할인 혜택이 현재 줄어드는 중이니 이것도 얼리 어댑터의 이득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자동차세를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나와 다시 비교해보죠. 전기차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13만원을 고정으로 내고 여기에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납부액이 정해지고 연식에 따라 서서히 줄어듭니다. 코나는 배기량이 1598cc인 소형 차량이라 납부액이 적은 편이지만 전기차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낸 자동차세를 다 합쳐봅시다. 볼트는 지금까지 104만원 정도를 낸 것으로 나온 반면 코나를 대신 탔다면 같은 기간 동안 149만원 넘게 냈을 겁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46만원가량 이득을 보았네요. 이어서 8년 동안 낸 주차요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죠. 공용주차장은 대체로 전기차에 대해 50%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주차하는 데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일반 민영 주차장은 할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할인받은 정도는 편차가 큽니다. 실제로 반값에 가깝게 낸 해도 있고 거의 할인을 못 받은 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낸 요금을 합쳐봅시다. 주차요금으로 60만원 가까이 쓴 걸로 나오는데 만약 할인을 안 받았다면 100만원 가까이 냈을 겁니다. 공용주차장을 많이 썼다 보니 반값까지는 아니지만 40% 정도인 3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볼트 EV의 8년치 주요 비용을 합쳐봅시다. 그리고 코나의 휘발유 버전을 같은 식으로 타고 다녔을 때의 비용도 함께 봅시다. 볼트는 충전, 하이패스, 세금, 주차에 들어간 비용이 모두 700만원 정도인데 코나는 3천만원 넘게 나왔을 것으로 예상되어 무려 2,3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전기차를 보조금 없이 사더라도 휘발유 차량과의 가격 차이를 거의 상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볼트 EV의 총 소유 비용 자체는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각종 비용을 모두 합쳐보면 약 1,700만 원입니다. 앞서 본 것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나갔습니다. 이어서 비용에 들어간 요소를 살펴봅시다. 대부분의 항목이 많이 절약되다 보니 보험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다음으로는 충전 비용인데 주행거리를 생각하면 많은 편이 아니었죠.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 톨게이트 비용도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유지관리 비용 중에서는 각종 수리와 타이어에 들어간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 외에 유의미한 비용으로는 자동차세, 장치 구입비, 주차비 등이 보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다 합쳐서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저는 볼트 EV를 8년 동안 20만 킬로 넘게 타기 위해 여행을 많이 다녔다 보니 고속 주행 비율이 약간 더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습관을 경제적으로 유지한 편이라 연비는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폭염 등으로 인해 다소 하락했습니다. 충전 속도의 경우 급속을 사용하는 비율이 완속이 2배 이상이었지만 각종 할인과 구독제도 덕분에 비용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년간의 연료 비용은 특례 기간에 받은 혜택을 무시하더라도 동급 휘발유 차량의 예상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기차용 할인 제도로 받은 혜택까지 더해보니 8년간 들어간 유지비가 휘발유 차량 대비 2,300만 원이나 적게 나왔겠더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많이 탈수록 전기차가 유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는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차를 장기간 타보시려는 분들께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긴 내용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